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대박나는 집터 찾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현공풍수의 4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처음 듣는 단어라고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리고 한 번씩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집이 남서향인데 이쪽 남서 방향은 좋지가 않냐, 그런 것을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이번 영상을 다 보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 풍수를요 크게 봤을 때 양택과 음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의 공간을 양택이라고, 음택은 고인을 모시는 그런 곳을 음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기론과 이기론이 있는데, 배산임수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건물,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현기풍수, 그리고 방향, 방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서향은 좋지 않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기론, 즉 방향으로 보는 풍수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공풍수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풍수는요, 만약에 어떠한 터에 그 사람의 몇 자리를 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집터를 사용하면 그 집안이 크게 발복한다, 그러한 개념이 보통 풍수입니다. 말 그대로 주변의 형세, 현기론이 잘 갖춰져 있고, 또한 이기론적으로도 크게 어떠한 것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면 말 그대로 명당에 들어갔다, 그래서 한 번 좋은 자리는 계속 좋다, 그런 것이 보통 풍수의 개념이고, 현공풍수에서도 주변의 형세라든지 아니면 방향을 중요하게 보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킵니다. 바로 뭐냐면 시간이란 개념을 대입해서 보는 게 현공풍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풍수는 만약에 A라는 집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자리가 만약 명당이다, 그러면 그분은 계속 명당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현공풍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터가 명당이라 치면 8운, 9운, 1운 이런 식으로 1부터 9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운에는 이쪽 집터가 좋지만 9운에는 좋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길중이 바뀌는 게 바로 현공풍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공풍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것이며, 이번 시간에는 좋은 집터를 찾는 4국,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영상에는 예를 들면 남서향이라면 본인의 집이 명당인가, 아니면 주변의 입지 조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야 발복하는 집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의 출입문 방위, 그것을 재신 다음에 집 앞에 물이 있냐 혹은 산이 있냐, 그런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집 대문 앞에 본인의 집보다 낮은 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앞에 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집터보다 낮은 곳은 물, 높은 것은 산이라 보거든요. 큰 건물은 산으로 보고, 앞에 또 도로가 나 있는 것은 그것은 또 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출입문 방위를 재신 다음에 그 출입문 방위 앞에 물이 있냐 산이 있냐, 그것만 아시면 내 집이 길한 집인가 혹은 흉한 집인가, 혹은 이런 식으로 약간 흉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운법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동서남북 4가지의 방위 말고도 동남, 북동, 북서 이런 식으로 8방위가 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어떤 개념이냐면요, 임자계, 축간인, 갑묘을, 진손사, 병오정, 미곤신, 경유신, 술, 건, 해, 이런 식으로 24방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잘 모르신 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대박나는 집 찾는 법 4가지 4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왕산, 왕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산, 왕향이 무엇이냐면요, 집터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그런 것을 왕산, 왕향이라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배산임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8운에 지어진 집이 A방위로 출입문 방위가 나 있으면 그 방위는 왕산, 왕향이라고 하는데, 이 왕산, 왕향일 때 집 뒤에는 산이 있고 집 앞에 물이 있으면 그쪽 집터는 굉장히 길하기 때문에 사람도 출세하고 재물도 넘쳐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가지 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국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방위가
예를 들면 현공풍수에는 어떠한 출입문 방위가 있으면 그 방위를 기준으로 비성판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성판을 보시고 어떤 출입문은 이거는 왕산 왕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터가 길하기 위해서는 집 뒤에는 산이 있어야 되고 집 앞에는 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사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은 왕산왕향인지 혹은 뒤에 설명드릴 상산하수인지 그런 것은 모르잖아요. 제가 이것을 다음 시간에 출입문 방위마다 알려드린다 그런 소리죠.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상산하수가 있습니다. 상산하수란 말 그대로 집 앞이 출입문 앞쪽에 산이 있어야 되고 출입문 뒤쪽, 즉 뒤편에는 물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음택에는 보통 배산임수 지역이 나 있잖아요. 보통 음택은 산에다 몇 자리를 다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산이 뒤가 높고 앞에가 낮은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음택으로 봤을 때 상산하수에 걸리면 굉장히 불길한 그런 기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문 방위가 상산하수를 가리키면 집 앞은 높아야 되고 집 뒤에는 낮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보통 몇 자리는 뒤에가 높고 앞에가 낮은 그런 형태가 보통 다 몇 자리잖아요. 하지만 양택, 즉 사람이 사는 공간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분이 사시는 집안이 A라는 방위가 나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상산하수를 가리킨다. 그러면 집 앞이 높고 집 뒤에가 낮으면 그 집은 대박이 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상산하수를 가리키는 방위에 만약에 집 앞에 큰 산이 있고 집 뒤에 물이 있으면 그 집은 대박 나는 집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왕산, 왕향보다는 덜하겠지만 이것도 꽤나 괜찮은 방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쌍성회좌가 있겠습니다. 쌍성회좌가 무엇이냐면 집 뒤편에 물이 있고 또한 물 바로 뒤에 산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만약에 어떠한 집이 파룬에 A라는 방위로 출입문이 나 있으면 이 집안은 쌍성회좌로 집 바로 뒤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는 산이 있어야 길한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성회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쌍성회향이란 무엇이냐? 만약에 본인의 집터가 8운에 A라는 방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집 바로 문 앞에 물이 있고 그 뒤에 산이 있을 경우 이러한 집을 쌍성회향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상산하수, 쌍성회좌, 쌍성회향 이런 거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론적인 부분도 하나씩 다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구성학 한 번씩 설명드리잖아요. 이것과 좀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게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만약에 왕산, 왕향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라면 집 앞에 물이 있어야 되고 집 뒤에는 산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과 산은 요즘 같은 도시 지형에는 보통 앞에 물이 있고 뒤에 산이 있는 그런 구조가 많이 없습니다. 막 건물들끼리 모여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집터보다 낮은 것은 물로 보고 본인의 집터보다 높은 건물은 산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도로도 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진짜로 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보다 더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집터를 찾아다니면서 감정을 시작할 때 그때 이 전공풍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자료를 모아볼 것이며 그 외에도 다른 또 풍수 기법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여러 가지 풍수 기법으로 어떠한 집들을 감정하면서 어떠한 이론이 보다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제가 꼭 자료를 많이 모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듣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거구나. 8운에는 축좌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좌미향이란 남서쪽인데 정남서쪽이 아니고 남과 서가 있다 그러면 그 중간보다도 남쪽으로 조금 더 기운 게 축좌미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8운의 축좌미향으로 출입문 방해가 나 있다면 그분은 왕산 왕향이 되어야 대박나는 집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약에 본인의 집터가 남서향인데 약간 남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면 그분은 축좌미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축좌미향께서는 왕산 왕향 즉 집 뒤에는 산이 있어야 되고 집 앞에는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공풍수에는 왕기, 생기 이런 식으로 만약에 8운에
축자 미양에는 집 앞에 물이 있어야 되고 뒤에는 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집터가 아닌 분들, 약간 좀 아쉬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집 안에 예를 들면 뭐 서쪽이라든지 동쪽이라든지 그런 곳에 어항이라든지 아니면 구호도라든지 바다와 관련된 또 그림을 또 붙여두면 그것이 또 개운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와 만약에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댓글에 카페 주소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